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세요. 숫자는 그대로 1억이지만 실질 가치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환율 1200원 시대와 비교하면 1500원 시대의 여러분은 자산의 20%를 앉아서 도둑맞는 셈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단지 원화라는 이유만으로 달러 앞에서 헐값 취급을 받는 상황.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지는 가장 조용한 재난, 환율 공습 경보를 울리겠습니다. 1,500원.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 숫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딱 2번. 나라가 부도났던 1997년 IMF와 전 세계가 휘청였던 2008년 금융위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200원을 정상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300원은 일상이 되었고 1,400원마저 힘없이 뚫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1,500원이라는 마지막 방파제뿐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밥상 물가, 주식, 부동산의 공식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설마 또 위기가 오겠어? 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시한폭탄,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우리 발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 거대한 경제 태풍 속에서 내 가족의 밥그릇과 자산을 지키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현실은 거창한 거시경제가 아닙니다. 바로 점심시간과 퇴근길 주유소의 영수증입니다. 기름값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서 전량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원가 비용이 50% 폭등하는 셈입니다. 리터당 1,600원 하던 휘발유가 2,000원을 훌쩍 넘기는 건 시간 문제죠. 문제는 나비 효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공장 기계 등 모든 물류비와 생산비가 폭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뛰는 겁니다. 이 충격은 곧장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일명 런치플레이션. 우리가 먹는 빵, 라면의 밀가루, 돼지가 먹는 사료, 비닐하우스 난방유까지 전부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김치찌개 한 그릇에 13,000원, 14,000원이 예사가 되고 4인 가족 삼겹살 외식에 20만 원이 깨지는 시대가 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40% 늘어나는 기적, 즉 앉아서 가난해지는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공포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파란불이 켜진 주식 계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데 왜 주가는 5만 전자, 4만 전자로 곤두박질 칠까? 궁금하시죠? 범인은 바로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마이클 씨 입장이 되어봅시다. 1달러를 1,000원에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됐습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원금의 33%가 환차손으로 날아갑니다. 앉아서 돈을 잃게 생긴 외국인들은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짐을 쌉니다. 이게 바로 셀 코리아입니다.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판 돈을 달러로 바꾸니 환율은 더 오르는 개미지옥의 무한 루프가 완성됩니다. 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웃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안 올라도 환율 덕분에 원화 자산 가치는 50%나 뛰니까요. 환율 1,500원은 이렇게 국장에 남은 자와 떠난 자의 희비를 잔인하게 갈라놓습니다. 주식 계좌가 녹는 건 가슴이 쓰리지만 당장 밥줄이 끊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 쇼크가 기업을 강타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책상, 즉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환율은 원가 쇼크입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은 폭등하는데 물건 가격을 그만큼 못 올리니 마진이 박살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비용을 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비용의 1순위는 사람입니다. 취준생을 위한 신규 채용은 전면 취소되고 비정규직 재계약은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은 정규직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입니다. 특히 원자재 비용을 감당 못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겁니다. IMF 때 우리 아버지들이 겪었던 내 책상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2026년 버전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아 집에 왔는데 내 집마저 나를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환율과 금리는 샴쌍둥이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때 3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김 대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4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 2.5%면 월 이자가 8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8%까지 치솟으면 월 이자만 266만 원입니다. 월급 받아 이자 내고 나면 편의점 도시락 사 먹을 돈도 남지 않습니다.
내 집이지만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사는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집값은 수직 낙하합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세난, 깡통 전세의 공포가 도미노처럼 터집니다. 환율 급등은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인 부동산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지진입니다. 삶의 여유도 박살납니다. 달러 비싸면 동남아 여행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달러가 강세면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합니다. 해외여행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하와이에서 밥 한 끼 먹으면 40만 원이 깨지는 상황,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됩니다. 더 비참한 건 유학생 부모님들입니다. 1년에 학비 5만 달러, 예전엔 5,500만 원이면 됐는데 1,500원 시대엔 7,500만 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중형차 한 대 값을 매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얘야 돈 없으니 들어와라 하며 자녀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구, 아이폰, 넷플릭스 가격 인상까지 환율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가성비 따지는 삶으로 전락시킵니다.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는데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고요? 1997년 IMF가 달러가 없어서 터진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이번 위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말기 암과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빚의 주체입니다. 97년엔 기업이 빚더미였지만 지금은 가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빚더미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영끌족과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무너지고 돈맥경화로 기업까지 쓰러지는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작동합니다. 97년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모을 금도 도와줄 여력도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 가계부채 뇌관을 보고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이 바닥이 되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는 통제불능의 상황.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숨이 턱 막히시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웃었습니다. IMF 때 헐값에 자산을 산 사람들은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준비된 자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박앤세일입니다.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통화 분산입니다. 자산의 10에서 20%라도 반드시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 자산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미국 우량 자산주입니다. 국내장이 불안할 때 세계 1등 기업이 모인 미국 S&P 500이나 미국 국채는 환차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셋째, 현금 확보와 기다림입니다.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과 우량주가 헐값에 쏟아질 때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 말고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 실탄을 준비하십시오. 비가 올 것 같다면 우산을 챙기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우산을 준비하신 겁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냉철하게 파도를 타십시오. 위기는 곧 부의 추월차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경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냉철한 시각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생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